동생들 안녕, 영규형이야. 한국사 10미닛. 자, 고려 제도사. 자, 두 번째 시간으로서 지방행정제도 그리고 군사제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시작해볼게. 먼저 고려의 지방행정제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고려 태조 때에는 사심관 기인제도가 있었어. 그리고 서경에는 분사가 설치가 되었었지. 성종 때에 지방관이 파견되었었는데, 자, 누구의 건의 받아들였지? 바로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지방관 외관이 파견되었어. 그 지방관이 파견된 장소는 12목이었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장소가 많았잖아. 그 지역은 향리가 다스렸지. 그래서 무슨 제도? 향리제도의 마련. 자, 그리고 특수행정구역 3경이 설치되었지. 개경, 서경, 동경을 말하는 거지. 현종 때야. 현종 때에는 5도, 양계, 8목 지방제도가 다 정비되었고, 4도호부 군사요충제를 말하는 거야. 자, 그 밖에 향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향리 공복, 정원, 주연 공거법, 향리도 과거 볼 수 있다. 그 내용이지. 자, 제일 중요한 건 현종 때에 지방제도 정비가 완성되었다라는 것. 5도양계, 8목, 4도부 체제로. 자, 문종 때에는 남경이 설치가 되었었지만 남경이 계속 유지되지 못하였고, 자, 그래서 숙종 때 다시 남경을 발전시키기 위한 남경 개창도감이 설치가 되었지. 자, 그리고 예종 때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장소, 그 지역에는 비정규직 수령 간무가 파견된 것도 꼭 기억해 두자. 그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장소가 어디였어? 향부곡소, 속현이 되는 거지. 인종 때에 삼경이 폐지되고 분사가 폐지된 것은 뭐와 관련됐어? 바로 인종 때 있었던 묘청의 난이지. 자, 이 묘청의 난을 다 진압한 다음에, 자, 이렇게 삼경 폐지했고 분사 폐지했다는 것 꼭 기억해 두도록 하자. 자, 이렇게 해서 고려 전기의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내용,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해 봤고, 고려 전기 그리고 중기시대에 대한 상황이었지. 자,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먼저 양계에 누가 있어? 병마사가 있지. 군사적으로 중요했던 양계에 병마사가 있고, 그 병마사가 바로, 자, 양계의 하부기구 진의 진장을 지휘했지. 그러니까 병마사의 지위가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도에는 뭐가 있어? 안찰사가 있었지. 근데 안찰사는 하급 관리가 채용됐기 때문에 뭐 상설행정구역도 없었고 경관직에 국한되었었다. 자, 안찰사보다는 병마사의 지위가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삼경은 바로 어디 지역을 말하는 거야? 자, 바로 개경과 서경과 그리고 남경을 말하는 거지. 자, 지도의 개경과 서경의 위치가 살짝 바뀌었는데 이 정도는 찾아냈으면 좋겠고, 자, 이렇게 수정하도록 할게. 자,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 둘 것은 바로 중앙과 지방을 연계하는 계수관이야. 이 계수관은 삼경, 팔목, 사도호부 이 행정구역을 말하기도 하지만, 삼경, 팔목, 사도부에 있는 이 관리들, 유수, 목사, 도호부사, 이들도 계수관이라고 한다는 걸 기억해 두도록 하자. 중앙과 지방을 연계하는 역할을 했었고, 바로 지방에서의 과거 시험 향시에 합격하면 향공이 되는 거야. 그 향공을 주관했다, 그 얘기고, 사신을 접대했으며 공물도 징수했고, 외옥수 추검 지방에 있는 범죄자들에 대한 바로, 자, 처벌도 이들이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자, 계수관은 고려 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니까 좀 디테일해도 살짝 알았으면 좋겠고, 탐라가 이름을 제주로 바꿨을 때가 고려 고종이라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겠지. 지방관이 파견된 장소가 전국적이지 않았지. 지방관이 파견된 장소는 주군 주연이라고 했고, 파견되지 않는 장소가 훨씬 더 많았지. 그 지역은 속군 속현 그리고 향부곡소가 되겠다. 먼저 수령, 이 지방관은 동헌이라는 곳에서 근무했었고 5개의 업무를 감당해야 됐으며 모든 지역에 파견되지 않았다는 건 아까 다뤘었고, 향부곡소는 이사 못 갔고 과거 못 받고 그리고 국자감 입학 못했고
향리의 통제를 받는다. 향, 부곡, 소. 향과 부곡은 고대 사회도 있었지만 소는 고려 때 등장했잖아. 그런데 이 향, 소, 부곡이 자 고려 시대 때 특히 공주 명학소 망이 망소위의 난을 계기로 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조선 때는 완전히 소멸되었다 볼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또한 왕실과 사원의 장원, 장초라는 것도 고려 때 있었다는 걸 알아두도록 하고, 자 속군과 속현을 다스렸던 이 향리들, 향리는 상위의 향리가 있고 하위의 향리가 있는데 상위의 향리는 호장과 부호장층을 말하는 건데, 호장은 상위의 향리 중에 가장 수장이 되기 때문에 지방관의 추천 이후에 상서성에서 임명하는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호장의 지위가 제일 높다라 볼 수가 있겠고, 반면 부호장 이하는 바로 현직관리 출신의 사심관에 의해서 임명되었다는 걸 꼭 기억해두도록 하자. 자 향리들 조세를 징수했고 공무를 징수했고 노역을 증발했고 또 과거 응시 가능했는데 향공이 될 수 있었으며 진사까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최종 시험 문과까지 볼 수 있었다 그 얘기인 거야. 특히 이 상회 향리의 경우 향공진사 그리고 문과 시험을 볼 수 있었다는 것, 이런 특징 잡아두도록 하고, 이러한 대가, 특히 직역에 대한 대가라고 얘기하지, 외역전을 받았고 읍사를 통치했으며 일푼군의 별장으로서 군 지휘도 담당했었고, 향리는 중앙에 있어서 지방에 있었어.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향리라는 표현을 쓰잖아. 지방관리 대상의 관계를 무산계라고 얘기하지, 중앙관리들의 관계를 바로 문산계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자 아까 얘기했듯이 부호장 이하는 사신관이 임명했다. 그래서 호장만 이런 절차 과정이 좀 복잡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향리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 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바로 군사제도를 살펴볼 거야. 군사제도, 먼저 특수군, 거란격퇴하기 위한 관군사가 정종 때 만들어졌었고, 여진격퇴하기 위한 별무반 숙종 때 만들어졌었지, 윤관에 의해서. 그리고 최씨 정권, 최후 때에 삼별초가 만들어졌는데 그 삼별초는 대몽항쟁의 중심 역할을 했었다. 자 특히 이 삼별초는 개경 환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이동하면서 대몽항쟁을 했었던 것 기억했으면 좋겠고, 고려 말때에 자 왜구를 격퇴하기 위한 양천 혼성군, 하지만 대부분은 하층민들로 구성되었던 연호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고려 말에 있었다는 것도 참고해서 알아두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중앙군과 지방군을 살펴볼 텐데, 중앙군에서 제일 중요한 곳은 어디야? 궁궐이지. 왕이 있는 궁궐에 이군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수도고 국경이잖아. 그래서 수도와 국경에는 유기가 있었다 보면 되는데, 이 이군 유기가 군반으로서 중류층 신분이라 볼 수 있는데, 이 군반들은 군공을 세우면 무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자 중앙군은 중앙군으로서 대우가 적절했어. 바로 군인전을 지급받았고 이름이 군적에 올랐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당시 수도를 방어하는 바로 좌신흥이 있었어. 좌우위, 신우위, 흥위위. 자 그리고 경찰 역할은 금호위, 그리고 의장대 역할은 천우위, 그리고 국문 수비 역할은 간문위가 담당했다. 그래서 2군 6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끝에 군으로 끝나면 2군 되겠고, 끝에 위로 끝나는 표현이 나오면 다 6위가 되겠네. 자 2군 6위의 장이 상장군, 대장군이라 하는데, 그 상장군, 대장군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기구 이름이 중방이었고, 반면 자 당시 1000명 정도 되는 하부 단위의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의 회의기구 이름은 또 장군방이었다는 거 살짝 참고해서 알아두자. 자 여기까지 봤고, 그래서 2군 6위는 중앙군으로서 월급을 받고 있다. 그 월급의 이름이 군인전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군을 보면, 지방군은 먼저 오도 양계, 양계에 진이 있었지. 양계 밑에 그 진이 있었고, 진에 있는 군대가 주진군이 되는 거야. 자 주진군은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 그 지역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상비군이었고, 그리고 자 상비군으로서 그 지역에 농사를, 경작을 허용해 줬다라 볼 수 있겠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에 경작을 허용해 줬다 해서 그들을 둔전병이라고 한 거야. 그렇다고 절대 토지를 지급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어. 경작할 수 있는 땅을
허용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어. 자, 이들은 좌군, 우군, 초군으로 구성이 되고 또 주진군의 장이 도령인데 도령이 높아 양계의 병마사가 높아 병마사가 도령을 지휘한다 라고 볼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오도에는 도 밑에 뭐가 있었어? 바로 현이 있었지? 그 현에 있는 군대 주연군 되겠고 그래서 향촌방위와 치안 유지를 담당했다 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건 정용군, 보승군, 우리 앞글자 따가지고 정보, 치안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일품금의 일은 노역이라 생각하면 되겠지? 노역하는 일품군. 자, 기억나나? 일품군을 혹시 누가 지휘했지? 향리가 지휘했었던 거 기억나지? 그렇게 하면 되겠다. 지금 다뤘던 이 주진군과 주연군, 이들이 지방군으로서 따로 월급을 가는 직업군이 아니라 농민들로 구성된다는 것, 농병 일제 성격을 띈다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도록 하자. 자, 이렇게 해서 오도 양계와 관련돼서 지방행정제도 살펴봤고 그 밖에 자, 중앙군, 지방군, 그리고 특수군까지 군사 조직까지 우리가 확인해 봤어. 자, 이렇게 해서 고려의 대도사는 마치도록 하고 이제는 조선 들어가 보도록 하자고.